안녕하세요. 송산케미TV입니다. 자, 이렇게 6월 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죠? 코스피는 상승 최고가를 찍긴 했는데 크게 힘이 없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자, 양보합고에서 끝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생각보다 힘이 없는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있죠? 항상 내마녀의 날, 특히 이번 달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조금 더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새벽에 그 영상을 찍어드렸던 전기주가 굉장히 강했었죠. 물론 종가는 꽤 꼬리 달고 많이들 떨어졌어요. 요새 우리나라 시장이 꼬리 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선도전기가 오늘 아침에 전기주를 찍었었는데 고점이 17% 찍고 이제 많이 토해냈고요. 광명전기도 꽤 급등했었습니다. 24% 갔다가 종가는 3,500원대 마감하고 재룡전기, 재룡산업, 서전기전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꽤 급등했다가 서전기전 같은 경우 29%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죠. 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야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이 일진전기나 광명전기는 사실 월봉에서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데 아직 선도전기나 재룡전기, 재룡산업들은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전기주들도 오늘 강했지만 이 전기주 외에 오늘 특히 자동차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미국의 펫배터리 소식이 있죠. 오늘 자동차 관련 중에 대유플러스하고 영화테크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미국 펫배터리 소식이 있는데, 이 영화테크가 이렇게 보시면, 자, 영화테크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지원 소식에 상한가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지원 소식이 있었죠. 오늘 그러면 상한가를 그냥 갔습니다. 이제 앞서서 5일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점검 보고서의 작성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연구 개발 이런 거에 지원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사실 영화테크의 시총이 850억짜리예요. 850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은 이제 시총의 반 정도가 일어나기는 해요. 아주 약하지는 않고요. 적자 흑자를 좀 반복하고 있고 일단 현금 유보율이 1700%, 부채 비율이 26%로 나름 재무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PBR은 좀 높은 편이에요. 현재 회계상 장부 가치가 4,000원인데 3.4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15,900원 형성이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자 월봉에서 예전에 이렇게 5개월 선 이탈해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저번 달에 5월 달에 자동차 섹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죠. 미국의 저기 대만의 그 TSMC 자동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좀 더 증산을 해서 지금 자동차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을 이제 조금 활기가 뛰는 이런 상황 속에서 5개월 선 회복 이번 달에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주봉에서의 추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5월 14일 날 오두선을 회복해주고 잘 타고 올라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오두선의 매물대를 뚫고 이번 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굉장히 중요해요. 주봉의 오두선의 이 추세를 살리고 있다는 거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쭉 그냥 우상향하였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6월 4일 날부터 27% 그러니까 하루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추가로 쫓아가기엔 약간 무리가 있죠. 뭐 하루 단타 단기 스킬 빠르신 분들 아니면 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한가 간 종목들을 챙겨보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시황 정리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에 어떤 친구들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하여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살펴본다고 그랬죠. 자, 또 하나 대유 플러스도 역시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대유 플러스는 이제 약간 전기차 관련주로 주목이 돼 있고 또 하나 이 롯데 면세점 얘기가 좀 있어요. 대유 플러스가 자 이렇게 롯데 면세점에 보세 운송 차량 전기차 도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주로 좀 언급이 돼 있죠. 이 대유 플러스는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예전 이제 4월달 기사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4월달에 기사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시가총액이 대유 플러스가 1,900억짜리예요. 1,900억짜리 회사 매출이 보통 5천억씩 나요. 굉장하죠. 아까 영화테크를 보면 850억짜리 회사가 자기 반 정도의 이 매출을 올리는 거에 비해서 데이플러스는 자기 시총보다도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죠. 2천억이라고 보면 2배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제 좀 아쉬운 건 현금 유보율인가 부채 비율인데 현금 유보율이 조금 약해요. 부채 비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고요. 보통 장부상 가치가 837원인데 1.9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1,595원이 나왔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4월 달에 강하게 상승, 5월 달에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달에 5개월선을 출발하면서 그냥 상한가에 도달했죠.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종목들은 5선을 최초 회복해주는 6월 4일 저번 주 이렇게 좋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상승이 있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날 6월 3일 날 크게 이렇게 한번 상승이 있었다가 이틀간 쉬어가고 바로 상한가를 시현하는 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요. 이런 페파테리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파워로직스로 뭐 예전에도 페파테리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600조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주가도 올라갔는데 예전에도 파워로직스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던 이런 종목이에요. 이 파워로직스의 시총이 3,300억짜리죠. 작지 않아요. 3,300억짜리 회사인데 자기 두 배에 올리는 7천억, 1조, 9천억 이렇게 올리고 있죠. 현금 유보율이 1,100%, 그리고 부채 비율이 84% 나름 굉장히 단단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재물을 갖고 있고, 자, 장부상 가치가 6천원짜리가 1.57배 정도 받고 있어요. 9,600원 받는다는 얘기죠. 이 파워로직스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월봉에서 자, 5개월선을 이탈하는 4월 달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두 달간 이렇게 5개월선은 그만큼 위험해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자, 5개월선을 값싸게 뚫어줬죠. 이 친구 이제 지금부터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개월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8,700원쯤 됩니다. 주봉에서는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예전에 이 변곡점 이 자리 좀 살짝 뚫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죠. 물론 여기까지 강하게 뚫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16%대 마감하면서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자 어쨌거나 자 뚫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일봉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매물대 이때 쌍봉이 생겼는데 21년도 1월달, 21년도 6월달에 쌍봉이 생긴 이 자리를 이제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뚫어줄 때 옆에서 이제 하루 이틀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이때 만약에 크게 밀린다면 다시 5일선이나 120선까지 밀릴 수 있죠. 주봉에서 이 변곡점 맞고 2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일봉에서 오늘 꽤 올라갔으니까 3, 4일, 4, 5일 정도 좀 쉬었다가 이번 주에는 좀 쉬었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다시 한번 좋은 지점을 찍고 돌아 나갈 때 추가로 매수하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야. 시총 1,500억짜리 회사의 매출이 1조씩 나. 1조 1,000억, 1조 2천억, 1조 4천억. 엄청나죠? 자, 시총 1,500억짜리가 매출은 1조예요. 자, 그러면서 현금 유보율이 92%, 부채 비율이 322, 92%로 조금 자, 재무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원체 매출이 쨍쨍하죠. 분기 매출이 자기 시총을 넘겨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보통 장부상 가치가 1,000원인데 1,000원대인데 1,360원쯤 받아서 PBR은 2.17배예요. 1.17배 높지 않죠? 그럭저럭 이제 괜찮은데 사실 이 대유에이텍의 월봉 차트로 보면 참 이뻐요.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저번 달 한 달 쉬었죠. 이 자동차 부품들 대체적으로 좀 몇 달 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근데 이번 달에 다시 살아나가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주봉에서 저번 주에 오선 회복과 함께 앞전의 매물대를 다 뚫어놨어요. 5월 14일 날 형성된 빠이빠이 안녕 하고 다 뚫어놨죠. 그럼으로써 이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항상 추세를 유지할 때 사는 거예요. 종목은 주식은 자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사야지 좋죠. 또 하향일 때 사면 아무리 사도 무너집니다. 추상향일 때 사면 아무리 사도 물린 것 같아 다 돌아나가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대량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오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아주 짧죠. 기간 조정 그래놓고 오늘 빵 때렸고 일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매물대 뚫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바로 급등해주면 이제 잡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쉬어가는 이쁜 음봉이 며칠 생긴다면 대유에이텍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도 많이 샀고 기관 투자도 샀죠.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시장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꼭 대유에이텍 하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밀린 게 사실이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다 많이 팔았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대유에이텍은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매출이 놀랍죠? 시총이 1,500억짜리 매출이 이제 1조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성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유에이텍도 조금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센트럴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친구도 보면 시총이 2,300억짜리의 신규 상장주죠. 시총 2,300억짜리가 매출이 3천억씩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시총보다는 자도품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잘 나가고 있죠. 현금 유보율 2,000%, 부채 비율 160%, 나름대로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장부상 가치가 12,000원인데 지금 이제 27,000 정도 받다 보니까 2배 정도 넘게 이 PBR이 형성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추세나 이런 걸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를 상장하다마자 크게 급등했다가 이제 하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5개월 선, 자, 장기적으로 추세 우상이 확정되는 5개월 선을 깨놓은 상태는 조정권에 있는데 그 밑에 10개월 선 잘 지지고 있죠. 이렇게 잘 지지고 있어서 이 지지한 걸 바탕으로 5개월 선 회복을 해주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한번은 바라볼 수 있고요. 이전 고점까지가 4만 원, 되게 중요한 변곡점까지만 가도 34,000원인데 사실 34,000원만 때만 가도 상한가죠. 주봉에서 일단 5선 회복해놨어요. 물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종가가 돼봐야 알지만 이렇게 세 주에 5선 회복해줄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5주선 회복과 안착만 이쁘게 해준다면 자 다음 주에 조금 추세를 돌릴 수 있고요. 일봉에서는 21선 회복해줬는데 5일선에 21선 뜨는 골드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따라서 내일부터 21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센트럴 모텍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또 하나 계양전기란 종목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전기주이면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 차트 흐름이 좀 좋은데, 자,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종가상 예전 꼬리가 달린 이 부분 끝에 있기 때문에 다 뚫어놓은 거죠. 자, 우리 뚫었어. 이 지표는 어디서 보여주냐면 주봉에서 보여줘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보통 빵 때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주선 이탈 여부만 확인하면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 굉장히 좋고요. 특히 예전에 좀 머리 아픈 매물대가 있었어요. 여기를 뚫어줘야 진짜 좋은데 뚫었죠. 자, 언제 뚫었냐면 이렇게 5월 28일 날 뚫었어요. 그러면서 29일 날 오늘까지 이렇게 좌우상향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강함으로 인해서 역시나 일봉에서 예전에 쓰리봉 때리면서 굉장히 고생시킨 매물대 구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완벽히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더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가격대가 4,800원, 4,900원쯤 돼요. 그래서 4,900원, 4,800원만 밀리지 않는 이상 계양전기는 꾸준히 우상향해서 한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계양전기는 관중에 넣어놓으시고요. 내일 새벽에도 제가 항상 이제 새벽마다 좀 오늘 급등할 만한 종목들 이걸 찍어서 영상을 찍어드려요. 근데 물론 크게 급등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와 손절을 치기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은 좋죠. 며칠 전부터 찍은 전기주들이 오늘 뭐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영상 조금 챙겨 보시고요. 이 전기주 중에서 이 자동차 부품하고 연결되는 계양전기가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계양전기 이 시총이 1,600억짜리가 매출이 보통 3천억씩 나고 있죠. 자기 시총보다도 2배가 넘는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현금 유보율이 1000%, 부채 비율이 50% 나름 굉장히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통 장부상 가치가 5,700원짜리인데 PBR 0.87밖에 안 되는 좋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양전기는 이런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자동차 부품 섹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하나하나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이게 디젠스, SL, 동아화성, 코리아 많아요. S&T 모티브, 클라우드가 전부 다 엄청 많은데 이 종목들 특히 S&T 종목도 강했죠. 15%대. 근데 사실 월봉에서 좀 높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어서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계속 한 달도 아니고 계속 올라왔어요. 4,000원 하던 게 이제 12,000원까지 새벽가 올랐을 때 좀 부담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크게 안 올라간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항상 보실 때 재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마지막으로 보면, 자, 월봉에서 5개월선 60개월 뚫는 좋은 위치에 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맥점에 와 있어요. 여기만 이번 달에 강하게 상승해주면 결론적으로 5개월선이 60개월 뚫는 강한 골든크로스가 생기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을 완벽히 회복해주고 있어요.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한데 3,800원대 여기 부딪혀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그냥 크게 날아갈 수 있어요. 여기 가격대 고점이 4,700원이기 때문에 4,700원만 가도 상한가 근처가 되죠. 여기까지 보이고 일봉에서는 이제 21선을 회복해 준 게 이렇게 5월 27일이에요. 그 이후로 21선을 잘 깨지 않고 잘 따라 올라가고 오늘도 역시 시장이 약간 살짝 흔들리면서 꼬리 닫았다가 5일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아진산업도 자,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진산업의 이 시총이 1,400억짜리죠. 1,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3천억씩 굉장하죠. 분기 매출이 자기 시총만큼 일어나고 현금 유보율이 983%, 부채가 205%밖에 없는 나름 재무도 튼튼하기 때문에 종목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진산업까지도 자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또 시장에서 특이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피플바이오라든가 진양제약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치매 관련주예요. 자, 피플바이오를 보면 오늘 시장에서 꽤 강했어요. 많이 밀리긴 했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9%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려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래 월봉 5개월선 위에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쭉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일단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에 앞서서 주봉에서 5주선을 저번 주에 회복해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주선을 회복해놓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음봉 달았긴 하지만 역시나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할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주봉에서 5주선에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을 때 일봉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만 잡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음봉 하루 양봉 신경 쓸 건 없는데 저 어쨌건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미국의 이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승인을 받은 건데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을 해야 되죠. 누가 걸렸는지 알아야 치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이오젠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치료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피플바이오가 예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2월 달에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에 진단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죠. 세계 최초라고 그래요.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 상용화로 퇴행성 뇌질환의 문을 여는 피플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당연히 그 치매 관리를 엮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꽤 크게 급등할 수 있었죠. 또 하나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죠.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게 2월달 오래된 기사인데 미국 2018년도에 예전 기사에 주식을 할 때는 예전 것까지 다 챙겨봐야 이 회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미국 FDA 승인의 치매 치료 약물을 보유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이 치매 치료에 관련한 이 제약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진양제약은 재무구조가 좀 제약조 치고는 단단해요. 시총이 700억짜리인데 매출이 400억 이렇게 시총의 반 정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해서 잘 내고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700억, 부채비율이 51%, 700%, 그리고 부채비율이 51% 나름 튼튼하고요. 특히 제약주 치고는 PBR이 낮아요. 제약주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 PBR이 상당히 높은데 굉장히 좀 낮은 걸 잘 유지하고 있고 이 차트를 봐도 상당히 좀 이쁜 차트가 되는데 사실 전 제약주를 별로 잘하는 편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제약주라서 무시할 수는 없죠.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꽤 이제 잘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거치고 다시 우상향으로 추세에 턴을 해서 돌아나가고 있는 입장이라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추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왼쪽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이 오랫동안 크게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일단 추세는 잘 뻗어 있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저번 주에 5선과 20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오늘 빵 때렸습니다. 이렇게 5주선 회복은 중요해요. 5주선 20선만 회복을 잘해주면 이런 현상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일봉에서 오늘 보면 긴 꼬리 달긴 했는데 한 18%, 18.23% 갔다가 밀렸습니다. 앞으로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이 친구는 한두 번 더 상승할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나게 조용하던 종목이 앞에 있는 걸 다 자문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내일도 순간 확 급등한다 이런 거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 투자자 변동을 잠깐 볼까요? 자, 개인 기관 금융투자 조금 들어왔습니다. 여긴 팔았죠. 오늘 뭐 전 종목들 다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야 외국인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해서 좀 엮여 있죠. 자,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렇게 4월 15일 날 이렇게 보시면 4월 15일 날 이 상장 예비 심사를 했죠. 이 상장을 준비 중인 계열사 중에 카카오 그룹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카카오뱅크인데 15일 이게 사월자 기사예요. 이렇게 21년 사월자 기사인데 15일 예비 심사를 청구하는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심사를 했고 올해 이제 6월에서 7월 상장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달이면 다음 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관련주인 드림시큐리티가 꽤 움직였고 장외에서도 보통 시총이 40억 지금도 굉장히 핫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랑 관련된 자 드림시큐리티가 상당히 핫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특히 저런 것과 관련해서 벌써 추세가 좋죠. 월봉에서 예전 매물대 다 뚫어놨고 주봉에서 당연히 저런 이슈에 앞서서 추세를 틀어놓죠. 그러니까 5주선 회복과 안착을 했고 추세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일이 이 회사의 이것과 관련된 일이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올라가나 떨어진 걸 미리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주선의 회복과 또 안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그만큼 조금 신경을 써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상승할 확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총이 2,800억짜리예요. 2,800억짜리인데 자 매출은 좀 약해요. 280억, 280억. 가다 이제 2020년도에 이제 1,500억 정도 되는데 1,500억 정도 많이 늘어났죠. 현금 유보율이 1200%, 부채 비율이 145% 나름 단단한 이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PBR 분이 조금 세요. 네, 4배인데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월봉에 대한 전 고점 여기 한 맞으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9,200원대 이렇게까지 보이긴 하고 상한가보다 높죠. 이 중간에서만 이 고점만 가도 사실은 상한가 근처가 되고요. 8,000원, 9,000원대 한번 갔다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항상 정답은 없죠. 하지만 이제 저런 이슈가 한번 폭발적으로 터지면 나름 순간 급등할 수 있어서 일단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여부만 꼼꼼히 챙겨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상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 자동차 부품주 치매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이 자동차 부품들을 다 살펴드리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방송으로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치매 관련주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영상 찍을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살펴볼 만한 종목들 자 자동차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전기차 쪽이 또 자동차든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 전기차 부분 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 부분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좀 쓸만하거나 좀 상승이 잘 예상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새벽 영상에서 가끔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